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의 장주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학기 어학당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육 기관마다 약간씩 이제 프로그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을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이제 한 학기가 10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10주하고 2, 3주 방학하고 10주하고 또 2, 3주 방학. 그래서 1년에 4학기를 합니다. 그래서 4학기를 하게 되면 이제 1년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교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학기가 10주씩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금방금방 가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학기에 하루 정도는 이제 문화 수업을 합니다. 그것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그래서 10주 과정에서 하루 정도는 학생들하고 이제 문화 수업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급마다 약간씩 이제 어떤 문화 수업의 어떤 내용, 이것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1급, 초급이죠. 1급에서 문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급이라고 해서 꼭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예로서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 수업에서 이제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떡 만들기. 이제 떡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문화 또 어떤 명절의 대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떡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또 흥미있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잘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진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말로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떡 이름, 그다음에 이 떡을 언제 먹는지, 또 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먹어보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떡 만들기 수업을 할 때는 직접 재료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떡을 한번 해보고 또 한번 시식해 보면서 이런 어떤 경험을 쌓아 보면 학생들이 떡에 대한 어떤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떡 만들기 문화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어휘를 좀 같이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떡 이렇게 어떤 마인드 맵으로 어떤 이제 어휘를 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떡, 그다음에 이제 무슨 떡인지, 그다음에 시루떡.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있잖아요. 송편, 시루떡, 백설기, 떡국, 떡만둣국, 떡볶이. 그래서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떡 이름하고 그다음에 송편, 백설기, 그다음에 언제 먹어요? 뭐 생일에 먹어요. 이사하고 먹어요.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음식? 떡국, 떡볶이, 떡만둣국. 또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뭐 맛없어요? 이런 어휘들. 그래서 이런 어휘들을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떤 떡의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떡 이름 얘기하고 또 언제 먹는지 또 맛이 어떤지,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떤 떡을 좋아하는지, 또 아이들은 어떤 떡을 좋아하고, 어른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떡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죠. 또 이제 이런 떡을 얘기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나라에서의 그런 떡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떡이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떡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학생들이 흥미롭게 이런 떡 만들기 문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송편, 학생들과 같이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읽어보고, 같이 또 이제 이런 떡 만들기 수업을 할 때는, 직접 떡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이제 준비도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떡을 또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준비하시든지 사시든지 해서 가지고 와서 학생들하고 먹어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요. 또 이제 간혹 떡을 이렇게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맛 보고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이제 이런 떡 만들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의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교사가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루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언제 먹는지 물론 이제 고급에 가서는 어떤 그런 이 시루떡을 왜 먹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더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근데 초급에서는 그것까지 얘기는 어렵고요. 이제 언제 먹는 것까지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네, 백설기, 그다음에 떡국, 그렇죠. 설날 때 떡만둣국, 떡볶이. 자, 그래서 떡볶이는 이제 서울의 신당동이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얘기하면 학생들 가서 먹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떡볶이가 어디가 맛있는지 이런 정보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떡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소개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제 뭐 요리 수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리 학원에 가서 직접 떡도 만들어 보고 먹어보는 하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실에서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교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1급 문화 수업, 문화 수업에서 이제 하나의 예로서 떡 만들기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요리 수업도 학생들이 좋아하고요.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학원에 가서 뭐 불고기라든지 이런 잡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문화 수업을 통해서 떡 만들기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떡에 대해서 좀 한국의 떡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문화 수업, 그러니까 문화 프로그램,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더 문화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물론 한국에서도 문화 수업이 필요한데 해외는 더 문화 수업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한국어 수업도 물론 하시지만 이런 어떤 문화 수업, 문화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준비하셔서 학생들한테 이런 문화 수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겁니다. 이것이 또 이제 한국어 수업으로 연계가 돼서 한국어에 대해서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화 수업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수업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의 예로서 1급에서 문화 수업 떡 만들기 수업의 어떤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